나머지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민족교회의 명절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다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명절을 지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태풍 댐빈과 벨라빈에 휩쓸고 간 뒤에 맞이한 보름달이 썩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벼드마저 휘어져 버린 농업시설물과 맥없이 쓰러져 하얗게 말라버린 벼, 바닥에 떨어져 멍들고 떨어져 버린 과일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을 하루빨리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을 이루어지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하면서 도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앞서 의장님께 본 의원이 요청할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내용을 삽입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주 지사님, 네. 어제 국정감사는 잘 받으셨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도정 전반에 관한,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새만금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쪽에? 네. 주로 새만금에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었습니까? 이제 새만금이 속도가 느린 이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때문에 지금 어업을 떠난 어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새만금이 완성됐을 때 새만금의 농업용지에 그 주변 지역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새만금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현재까지 한 3조 원 정도 투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이제 민자를 포함해서 22조가 투자돼요. 22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여쭤본 게, 네. 저는 이제 동북권 지역 의원으로서, 물론 본 의원은 서부권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이 발전해야 전라북도가 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의 여러 사업들이 균형에 맞춰서 잘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의원 중에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북권이 참 혼례받는 시대적인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사님께 동북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만 6년을 아마 지사직을 하시면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동북권 균형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식품과 관광에 관련된 메카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서부권에 중심되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있고요. 또 혁신도시를 둘러싼 도시 형성이 있고요. 또 서해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약 부안 유도에서 영광 안면도까지 9년에 걸쳐서 10조를 네. 계획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뭐 익산에 있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서부권에는 뭐 국책 사업들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은 아직까지 그럴싸한 국책 사업 발굴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 보면 동북권이 많이 홀대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첫 번째는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고, 세 번째는 문화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데
전라북도를 두고 봐서라도 새만금 사업과 항만 그리고 혁신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다 보면 교육, 일자리 창출, 문화 혜택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도시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동북권에서도 서북권에 많이 치우치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균형 발전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님 6년에 걸쳐서 동북권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뭐 동북권 조례라든가 또 회계 특별회계 뭐 부분이라도 여러 가지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라도 전라북도 동북권 균형 발전에 있어서 뭐 국책 사업을 발굴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네, 있습니다. 있고 지금 가장 큰 것은 동북권의 지금 가장 큰 사업은 태권도 공원 사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장수의 말산업과 그다음에 진안의 한방 홍상 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네, 민자 유치가 가장 큰 안 되는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첫째는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충분한 마켓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권에 대한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북권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접근성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령 새만금에서 동북권과 연결도로가 활발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의 접근도로가 좀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물류를 수반하게 됩니다. 물류가 수반하면 새만금과 영남권에서의 철도가 연결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여건이 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새만금에서 전주 김천 간 철도가 저희가 지금 정부 계획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동북권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 민자 유치가 어려운데 태권도 민자 유치를 하러 저희들 다녀보면 첫 번째 꼽는 게 접근성입니다. 몇 시간씩 타고 거기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동북권으로 넣어야 되고 영남권에도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이번에 저희가 대구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물어보면 대구까지 각 시도지사한테 얼마씩 걸렸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 대개 만나면 물어봅니다. 지난번 창원 서울에서 제외한 시도지사 회의는 되게 어느 도로로 와서 몇 시간 걸렸어 이런 것이 주요 쟁점인데 제가 가장 좀 오래 걸리는 시도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항도 없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좀 미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동북권에 대규모 사업이 유치되려면 그 수익 모델이 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수익 모델은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 모델에서 물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에서 하나가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R&D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국책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아무리 국책 사업을 유치해도 수익성이 안 맞으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유치에 대한 지원 강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동북권에 오더라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정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다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많은 대통령 공약에도 넣었지만은 공약에 넣는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되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 수익 모델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수익성보다도 다른 방향의 국책 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식품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러니까 식품 관광이 전부 다 수익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식품을 하더라도 식품이 지금 저 무주에 단홍이 왔지 않습니까? 네. 또 저 지난해 한방 이런 것인데 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수익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물론 이제 국책 사업 발굴에 있어서 아까 그 뭐 도로망이라든가 접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된다면 그냥 뭐 3, 4년, 5년, 10년이 흘러버리는 뒤에 계획을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꼭 새만금에 대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후에 구상하시는 것보다 지금 영호남
뚫려있는 88고속도로가 13년이면 완공이 되고요. 네. 또 현재 서울간에서 광양간 고속도로도 나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고속도로는 원만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발맞춰서 충분하게 동북권에 대한 균형 발전의 모색도 지금 정도는 하셔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대한 특별한 좀 주문을 저희가 하겠고, 저희 도에서도 이제 동북권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랄지 또는 민자 유치가 가능한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제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사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연결 관광벨트라고 한다면 저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에 속합니다. 단 본의원은 자연을 훼손하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친환경공법으로 인해서 자연적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금 현재는 답보 상태이지만 산천과 함양과 구례, 남원 중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는 지리산 케이블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제가 환경부 장관 이 문제로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났는데 환경부 장관의 답변은 아주 단호해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 남원, 구례, 함양, 산청 어느 군도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이 그분의 주장이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전부 경제성만 강조를 하고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 남원과 많은 논의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남원은 경제성, 우리 지역이 훨씬 경제성이 높다는 데 치중을 하고 있고 환경성 보존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충족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4개 시군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리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개만 하는데 4개가 합의해와라. 그것이 지금 주문사항입니다. 그런데 4개 합의가 사실 요원합니다. 요원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 장관의 속내 뜻을 지금 당분간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새 정부가 오면 모르겠는데 현 정부는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사계면이 전체 안 한다고 하면 더 다행이죠. 네. 그러나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요. 그걸로 인한 홍보가 치열할 때 산청을, 함양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상남도 차원의 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영간 고속도로에 그 뭐라고 합니까?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는 함양이 위치한다라고 광고까지 경상남도 이렇게 써져서 하기도 하고 각 마을별로까지도 다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또 지사님이 장관까지 만나셔서 그런 의지를 또 표명했다고 하니까 저희 쪽에 있는 도민들은 상당히 안심을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론조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장관과 평가위원회가 결정되어서 제가 그래서 3번 만난 거고요. 떠들썩이 만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서도 이 의견이 좀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남원시와 도의 좀 입장도 좀 분명히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어 주셔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